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 계엄령 진실 드러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이 국회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 이를 승복하지 않는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일어날 경우에,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무사령부, 대한민국 정보기관, 최고 정보기관의 하나인 기무사령부가 그 계엄령, 친위 쿠데타 계엄령을 기획했다. 이야,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까지 출동시켜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러기 위해서 기무사가 그 친위 쿠데타용 계엄령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주도를 하는데, 그것을, 그 기획안을 기무사가 기획했다. 이야. 그런데 그 문건 작성 실무 책임자 간부, 그 중령 간부, 중령이죠, 계급이. 그 2명이 이 사건이 터진 후 2년 반 만에 어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이른바 그 계엄사령관 밑에 있던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 등 간부 3명이 지난달에 무죄를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의 관계자가 모두 그냥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이른바 그 월북 조작 사건,
해수부 공무원의 이 월북 조작 사건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진 거죠. 예?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촛불 시위대를 무지하게 탱크로 밀어버리고, 네? 당시에 그 5.18 진압을 위한 이 계엄령, 그거와 똑같다. 그 사건이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무혐의로 판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무사가 해체돼가지고 해편,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란 자가 기무사를 해편한다. 해편하고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하는 마치 흥신소로 패대기 친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야, 그런 억울한 거, 그 억울함을 참고서 목숨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의 기적. 문재인 이 일당이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박영수 특검을 동원해가지고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그야말로 난도질 생매장을 해버렸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세력을. 정권에 참여했던 뭐 김기춘 비서실장 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3명, 또 국정원장 3명, 거기에 원세훈 원장까지 합하면 4명, 그리고 기무사,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빼도 박지 못하게 하다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집어넣어서 국민들의 그 말초신경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야, 저렇게 청렴하고 도도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 같은 그 고결했던 박근혜가 알고 보니까 후한무치한 인간이다. 네? 그랬다가 1년이, 정권을 잡아서 1년이 지난 후에 이른바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 음모했다라는 걸 터뜨린 거예요. 여기다가 새누리당 공천까지 개입했다 해가지고 완전 박근혜 대통령을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참, 예?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육군참모총장까지 전부 다 붙잡혀가지고 이 친위 쿠데타에 어떻게 너희들이 개입했느냐라고 착사를 내버린 거예요. JTBC는 물론이고 조선일보, 모든 언론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마녀 사냥한 거죠. 완전히 마녀 사냥.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악마다, 악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가지고, 악마화를 왜 했느냐?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한 거죠. 왜 권력 기관을 강화를 했느냐? 2018년 7월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2018년 7월이면은 언제냐면은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엄청나게 그 위력을 과시할 때입니다. 2018년 7월 달. 그때 이 태극기 세력의 한마디로 명분을, 그 열기를 죽이기 위해서 터뜨린 게 뭐냐?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5.18처럼 대한민국 군대가 촛불 집회, 촛불 시위대를 피바다로 만들려고 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였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이 누구냐? 그 소위 말하는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음모설을 가장 먼저 터뜨린 게 누구냐?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이철희입니다. 이철희가 정무수석으로 갈 때 제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철희가 그 잔꾀를 낸 것에 대한 논공 행상으로 정무수석에 들어간 거다. 이철희가 문건을 폭로했고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군인권센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난도질한 거예요. 그 군인권센터가 고발을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인도를 방문 중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인도를 방문 중이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려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그래가지고 검사 7명을 포함해가지고 37명의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37명의. 그래서 관련자 204명을 조사해요. 관련자 204명을. 그래서 완전히 국군 기무사를 쑥대바사로 만들어가지고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라고 하는 무슨 연구소 비슷한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군사 쿠데타 기획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중령 2명이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동아일보 한 구덩이에 난 거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완전히 그야말로 이 나팔수였던 모든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에? 그런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은 거야. 윤석열 정권을 만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걸 바로 잡으라 한 거야. 이런 걸 바로 잡아라.
응?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역사적 대장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말해주는 거야. 네, 루비님 감사드립니다. 미국이신 거군요. 네,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건강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억울함을 풀어야 할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야. 바로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인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역사적 대장정에 나서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거야. 그 피눈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닦아줘야 돼. 다 이철이가 그 문건을 흔들었어요. 이철이가 그 문건을 흔드니까 그걸 받은 게 소위 말한 정체불명의 군 인권센터예요. 그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자가 막 펌프질을 하고 그자가 고발했죠. 이걸 받은 게 누구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이가 청와대에다가 그 차트를 차려놓고서 이것은 군사 쿠데타라. 이건 친위 쿠데타라. 이른바 세부 자료까지 다 공개해버렸어. 박 대통령이 만약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 그걸 피바다로 만들려버려요. 5.18 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기무사를 통해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이른바 보수 파리하고 파리에서 먹고 사는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TV조선은 물론이고 TV만 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랬다.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가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어. 대한민국 국가 최고 안보기관인 기무사 해체를 결의합니다. 방망이를 쳐가지고. 와, 엄청난 쇼인 거지. 초점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박정희나 또는 전두환처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시 당대표가 누구냐? 추미애. 제가 찾아봤어. 추미애가 뭐라고 했느냐? 이건 내란 예비 음모다.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12.12 버전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든 언론이 진실을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건가? 한 줄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의 현 주소인 거예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라는 거, 그 엄청난 난도질, 그 인간 생매장 드라마야. 어떤 언론도 해명을 써주지 않고 있어. 네? 어디에서도 어떤 매체에서도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 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생매장이 된 그 장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야.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목에 물을 넘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이른바 탄핵의 진실 규명, 그 대장정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청산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책무가 윤석열보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무거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작사를 내야 돼. 응? 지난번에 사면 됐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잊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문재인을 용서한다? 그 하수인이었던 윤석열을 용서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다? 이것은 아닐 것일 거라 이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진실규명,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자신의 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패가망신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나름의 결심과 의지와 보관이 나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원은석을 교체하고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못지않게 지금 국가안보지원사령부라고 돼 있는 그 국군 기무사를 원상복귀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철이를 비롯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위 쿠데타 음모 기획서를 퍼뜨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매장시키고 대한민국 군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린 그 불명예를 안긴 그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가지고 이른바 발본색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이건 엄벌해야 돼. 네? 그 엄벌을 하는 데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그건 문재인인 거야. 이른바
문재인 정권 청산의 기승전 문재인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윤석열에게 일찍 찾아온 제왕병이에요. 참 이게 민망스러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허구한 날 이 비판을 해야 하는,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참 이런 상황이 너무 민망해요. 어제 말이죠. 아침에 소위 말하는 도어스태핑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어느 여기다가 박순애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박순애 장관을 임명한 거, 이걸 인사실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순간 말이죠, 지금까지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중에 처음 보는 표정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표정.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들어와서 지어왔던 그 표정 중에 가장 표독한 표정. 네? 그야말로 검사 윤석열의 표정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습니까? 네? 전 정권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거야. 탁 쏘아붙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남자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 남자 기자가 인사 검증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더니 정말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 손가락을 이러면서, 응?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답변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어제 그저께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했더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나는 국민만 생각하고 걸어가겠다.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표독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쏘아붙이는데 이걸 논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윤석열의 민낯이구나. 지금까지는 다 위장이고 가면인 거야. 네? 국민 여론, 민심의 흐름을 존중하는 그러한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군주야, 군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정에서 이른바 북한의 김정은이 짓는 그 표독스러운 군주의 모습을 나는 발견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군주병이구나.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정작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도 짓지 않았던 표정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더란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게 고등고시 되고 이게 검사했고 검찰총장했다는 사람들이 출신이 이게 지을 수 있는 이게 표정이냐 말이야. 이게 완전히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야. 응?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 정말 정치부 기자 41년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다 봤어. 전두환 대통령도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어. 엄청난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할 때 전두환도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어. 정말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부인을 우리가 겪게 되는 시대가 왔구나. 기자들이란 게 그런 거야. 기자들이란 게 당연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기자들은 이건 쓰레기거든. 인간 쓰레기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도어스태핑이라는 걸 왜 만들어? 기가 막힌 이야기지. 그거 해가지고 뭐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지지율은 폭락이야. 도스태핑에 나설 때마다 말 실수하는 거야. 민변으로 토배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갔을 때 뭐 공식적 비공식적인 그 수행원에 구분이 없다. 국민들이 알려달라. 그리고 뭐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부산에 뭐 잘 알기 때문에 뭐 들여다 주러 간 사람이다. 이러더니 슬슬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더니 어제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야. 근본적으로 뭐냐?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인간형이다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음주 운전을 한 거야. 정말 어제 제가 제목 잘 달았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만취 정권이라고 했잖아.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딱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면서 들어가잖아.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뭐 이딴 게 있어 하는 표정으로 딱 들어가잖아. 그 옆에 강인선 대변인. 정말 황당한 그 웃음을 짓잖아. 황당한 웃음을. 이건 대통령으로서 뭐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인성의 문제가 지금 심각성이라는 게 견강부회하거나 내가 지금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청와대에 안 들어갔다? 자,
국방부 청사 밀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2달 만에 공관위 의식을 지배한다? 지금 계엄사령관이 된 거야?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부 청사였기 때문에 지금 공관위 의식을 지배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정권 때에 계엄사령관도 이런 표정은 짓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히 지금 이미 제왕이 된 거야. 이미 나토까지 갔다 와서 이제 완벽한 제왕이 된 거야. 오늘 6번째 마지막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황후가 된 거야. 황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국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면 100% 대통령 되기 전에 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뽑고 대통령 투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된다. 인성을.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정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6개월은 갑니다. 보통 한 6개월이 되면은 그 대통령 앞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제왕이야. 대한민국에 모르는 게 없어. 하루에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이 돼. 제가 봤어요. 제가 다 목격한 거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경험했어요. 6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제왕이 된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경직되면 어떻게 된다? 이른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쓴소리 할 만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다 모아놓은 거야. 아크로비스타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 대광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리고 검사들, 검사 하나회 그룹, 그리고 수원지검 카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누가 쓴소리를 하겠냐 이게.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제왕이 되면, 경직이 되면 아부꾼들이 몰려들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들어오는 거야. 네? 저 경주에 있는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문재인이가 5년 내내 진영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절반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궤변.
그 다음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어제자. 이야, 이건 완전히 윤비어천가의 극치야. 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거야. 막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본전만 해도 잘했다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인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이거 읽어봤을 거야. 이거 읽어보고서, 이 칼럼 읽어보고서 용산에 출근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작살내고, 이런 훌륭한 장관 전 정권에 있었습니까? 또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세요. 이러면서 손가락 이러면서 들어갔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화가 안 풀려가지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는데 뭐라고 했느냐. 언론하고 야당에 공격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응? 근데 윤석열 윤핵관의 한 명이라고 하는 박수영 의원, 저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21년 전에 음주운전인데 한번 왜 이걸 안 봐주냐는 거야. 네? 박수영 의원이. 이 사람도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한 사람이에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때에 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이야. 지금 여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권성동 이야기가 지지율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야. 평정심을. 그렇다고 해서 국민하고 좀 맞짱을 뜨겠다? 네? 청와대 터가 나빠서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터가 나쁜 게 아니라 오만이에요, 오만.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그 오만. 청와대의 터가 나빠서가 아니야.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 오만. 그 오만한 대통령, 그 대통령의 오만 때문에 감옥 가고 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거야. 지금 이게 지지율 폭락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정말 쓴 약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건 쓴 약으로 나에게 참 보약이다. 쉽게 대통령이 된 나에게 역사의 신이 나한테 선물하는 보약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디다 대고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야. 훌륭한 장관 운운할 수가 있냐 이거야. 겸손해야 돼요. 오만을 경계해야 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죄앙병에 빨리 걸린 거야 지금. 인류의 그 인문 사회학의 역사, 그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이른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무엇이냐 이거 역사는. 역사는 권력자의 오만, 권력을
권력의 오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지율 폭락, 지지율 하락을 쓴소리로, 쓴 보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불행해질 것이다. 이걸 정말 40년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정치부 기자라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지켜봐온 사람의 참 간곡한 말씀입니다. 예.